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보통은 부모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모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식들을 만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결합시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빼가지고 부모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요. 처음부터 내가 프로그램 설계할 때 이렇게 상속해서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부모 정의하고 자식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예제는 애완동물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애완동물은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애완동물마다 내는 소리가 다르다.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요 개념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ew class라는 메뉴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클립스에서는 이런 메뉴. 근데 여기서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없애주시고 여기다가 pet이라고 뒤에 잘 안 보시겠지만 pet를 넣으면 여기에 헤더 소스가 나와요. 그리고 뭐 유닛 테스트 나오는데 우선은 요건 또 냅두고 이렇게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도 있고요. 근데 요건 또 체크할까? 체크를 해봅시다.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서 피니쉬를 눌러보면 헤더 파일에 아까 체크했죠?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에 생성자, 기본 생성자랑 소멸자를 넣는데 아까 메뉴에 보면 버추얼이라는 걸 선택한 상태예요. 이 버추얼이 뭔지는 나중에 중요하다고 그랬어, 상속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 pet cpp를 보면 그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있고 각각을 이렇게 구현하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pet.h에 있던 게 pet이라는 기본 생성자하고 소멸자인데 이렇게
헤더 파일과 별도로 메소드들을 구현할 때에는 이 메소드가 pet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니까,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앞에 이름 앞에, 함수 이름 앞에 땡땡하고 클래스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과제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아마 나눠서 해야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바를 배우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더 파일하고 CPP가 나눠져 있지 않고 여기 하나에다가 다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건 매우 심플한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pet CPP는 날려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딜리트를 하고 pet.h 여기다가 그냥 다 구현을 하겠습니다. 구현을 pet CPP에 원래 따로, 원래는 여기다가는 메소드를 뭐만 해요? 선언만 하고 구현은 CPP 파일에 해야 되는데 번잡하니까, 왔다 갔다 하기 번잡해서 그냥 간단한 것들은 여기다가 다 그냥 헤더 파일에다가 구현까지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늘 정의할 때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데이터. 그 클래스의 객체들이 유지해야 되는 상태가 뭐냐. 그리고 이런 상태들은 데이터로 표현될 거고, 그럼 그 데이터들을 유지하기 위한 멤버 변수들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름, 모든 애완동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td string name. 그래서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name이라는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얘는 private. 그래서 제가 작성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로 저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 private이 없어도 얘는 뭐가 돼? private이죠. 그래도 요걸 써주고요. 그리고 멤버 변수들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들을 선언합니다. 또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읽을 때 신문을 읽듯이, 책을 읽듯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어서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멤버 변수들을 해놓고 이 멤버 변수를 이용하는 클래스들을 밑에다가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렇게 되니까 std string이 에러가 났습니다. 왜 에러가 났죠? 헤더 파일이 없어서. 그럼 여기다가 헤더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다른 짓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그 8장에서 데이터를, 객체의 데이터, 멤버 변수를 살펴볼 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객체 변수면은, 객체 변수가 아니면은 이제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변수면 앞에 뭐가 붙어요? 스태틱이 붙어요. 근데 얘는 모든 애완동물이 같은 이름 같지는 않겠죠. 스태틱은 아닐 거고. 그럼 이건 객체의 멤버 변수예요. 근데 이름이라는 거는
내가 지정해 줄 수는 없겠죠. 그 애완동물을 만들 때 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명백한 초기화는 할 수 없어요. 네임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네임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두려고 그래요. 근데 이 펫을 개발하는 개발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네임이 어떤 초기값을 갖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초기값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생성자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생성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름을 받는 생성자. 그럼 이거를 만드는 순간 기본 생성자는 어떻게 돼요? 있어요, 없어요?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는 기본 생성자였는데 지금은 기본 생성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뭘 가지지 못해요? 기본 생성자가 없게 됩니다. 즉, 우리가 멤버 변수가 있을 때 상수가 되는 객체 상수가 있고, 시작값, 제 기준으로 시작값 고정 변수가 있고, 시작값 유동 변수가 있어요. 근데 요 두 개는 초기화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명백한 초기화를 못해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럼 얘는 생성자에서 받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성자에서 받는 애를 맞는 순간 뭐가 없어져요? 기본 생성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 생성자가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애가 존재를 해. 그럼 이런 애가 존재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기본 생성자를 쓰지 못하도록. 그런데 기본 생성자가 있으면 좋겠어. 필요할 때니까. 그럼 기본 생성자는 어떻게 만들까? 시작값 유동 변수인데 기본 생성자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 생성자를 만든다는 것은 유동 변수인데 사용자가 데이터를 안 줘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초기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 초기화가. 그럼 초기화가 안 된 상태로 둘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안 좋아요. 강건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사용자가 주지 않았을 때는 얘는 유동 변수이지만 어떤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놓자. 사용자가 안 줘도 되게끔 세팅해놓자라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equal로 무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원래 얘는 시작값 유동 변수이지만 기본 생성자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려면은 다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값이라는 거 우리가 고민해 보고 마땅한 기본값이 있으면 해주면 돼요.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 인자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기본 인자를 써서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본 생성자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 생성자가 있는 겁니다. 이 기본 인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매개 변수가 없어도 불러질 수 있고 매개 변수 인자를 줘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에서는 기본 인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형태만 보고는 그냥 기본 생성자가 없네 라고 간주할 게 아니라 기본 인자가 있으면 얘는 기본 생성자 역할까지 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만들어서 얘는 기본 생성자 역할도 하고 또 모두 해. 그냥 매개 변수 하나 받는 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 역할도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얘를 요걸로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생성자에서 초기화 시켜주는데 그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 안에다가 name equal name 하는 것보다는 초기 목록을 써서 작성하는 거예요. 초기 목록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매개 변수 목록 다음에 땡땡 땡땡하고 멤버 변수명 초기값 중괄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 이거 정의까지 끝난 거예요. 몸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장 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멤버 변수들이 초기화되는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초기화 목록, 그 다음에 생성자 몸체가 실행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자. 버철은 한참 뒤에 설명드릴게요. 소멸자인데 소멸자에서는 이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함수예요. 근데 멤버 변수가 네임만 가지고 있고 동적 할당하는 멤버 변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소멸자에서 해줘야 될 일이 없어요. 해줘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빈 메소드로 정의를 해줄 수도 있고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아예 없애면 소멸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소멸자는 버추얼 소멸자일까 아닐까? 버추얼 소멸자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에 써서는 버추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버추얼 소멸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옵션은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선은. 근데 요거 말고 이제 C++11부터는 빈 메소드 대신에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equal default. 그러면 default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안 만들었을 때 제공해 주는 그 소멸자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해준 거예요? 그 디폴트에 뭘 수식해 준 거예요? 버추얼이라는 걸로 수식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은 기본 소멸자가 제공이 되는데 걔는 버추얼이 아니다.
보통 멤버 변수가 있으면 그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프라이빗으로. 그럼 이 멤버 변수를 밖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프라이빗이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멤버 변수를 의 값이 뭔지 알고 싶을 경우가 있죠. 밖에서. 애완동물 이름이 뭐예요 하면은 getName이라는 걸 쓰는 거고, 애완동물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setName이라는 거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getter, setter라 그래요. getter, setter.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있으면 그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와 setter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멤버 변수가 5개라고 해서 무조건 그 5개씩마다 getter와 setter를 만들지는 않아요. 보고 필요하면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리고 이 getter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얘가 이런 객체니까, 객체 타입이죠. 원시 타입 아니죠. 그러면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반환하려고 그러면은 뭘로 반환할 수 있어요? 참조로 반환할 수 있는데, 그 참조로 반환할 때에는 컨스트를 붙여주는 게 좋다. 왜? 안 붙여주면 어떻게 돼? 이 네임을 받아서 밖에서 그 네임을 수정하게 되면은 실제 이 이름이 바뀌죠. 빼먹은 게 있네. const. 그리고 메소드는 멤버 변수 수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const로 수정해주고 안 해줘도 돼요. 얘는 아니야. 얘는 수정할 필요. 얘는 생성자는 당연히 const가 아니죠. 그쵸? 소멸자는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얘는 const고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객체를 받을 때도 그냥 call by value로 보내는 것보다는 call by reference 형태로 보내는 게 좋고, call by 포인터로도 보낼 수도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call by 포인터보다는 call by reference가 더 좋아요. 왜 더 좋죠? call by 포인터는 어떤 값이 올 수 있어요? null ptr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걸,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참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 오는 네임이 무슨 엉뚱한 주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주소를 없거나 그런 애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고 참조를 쓰나 포인터를 쓰나, 얘가 이 안에서 수정이 안 되면 또 여기다가 뭘로 수식해줘? 컨스트로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클래스를 정의하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상속을 시키려고 그러고, 상속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자식들을 어떤 차별을 두려고 그러면 소리들을 다르게 내려고 그래요. 강아지면 멍멍, 고양이면 야옹. 그리고 그거를 뭘로 하냐? 그 소리에 해당되는 거를 스트링으로 반환하려고 그럽니다. 얘도 좀 다르게 할까? 그 실제 책하고는 좀 다르게 해봅시다. 얘는 만약 얘를 안 만들고 밑에 그 강아지에 강아지가 야옹이 아니고 강아지에 멍멍하는 걸 만들고, 그러니까 캣이라는 걸 만들고, 또 캣. 근데 여기다가 bark라는 메시지 만들고,
미호라는 메소드를 만들면 얘를 호출하면 멍멍, 얘를 호출하면 야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크나 미호가 없어요. 응? 그러면 우리가 객체 지향을 상속을 통해서 다양성이라는 걸 활용하고 싶은데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펫 리모컨에는 바크도 미호도 없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처리할 때는 미호가 되고 또 강아지를 처리할 때는 바크가 돼요.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make 사운드가 있고 여기에도 똑같은 이름의 make 사운드가 있고 여기에도 make 사운드가 있게끔 만들어야 여기에 이제 또 펫 리모컨에 make 사운드라는 버튼이 있고 그거를 눌렀을 때에 얘가 가리키는 게 강아지면 강아지가 멍멍거리고 고양이면 고양이가 야옹거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만들고 싶으면은 부모의 해당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해당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부모에는 구현할 내용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뭐 공통적인 울음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빈 메소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빈 메소드로.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다가 이퀄로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퀄로 0. 그러면 얘는 순수 가상함수라는 게 돼요. 가상함수는 아직 안 하는데 하여튼 순수 가상함수가 되고 있고 얘는 정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의 자체를. 그러면 어떠한 클래스가 있는데 함수가 선언은 되어 있는데 정의는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pet이라는 클래스에는 make sound라는 거는 선언은 되어 있는데 정의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 이 pet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리모컨에는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뭐가 없어? 몸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퀄 0, 이퀄 0이라는 선언만 되어 있는 함수만 가지고 있으면은 pet이라는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객체를 못 만들어요. pet, p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추상 클래스는 뭐다?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C++에서는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순수 가상함수 이퀄 0으로 선언만 해놓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바는 그렇지 않은데 얘는 추상 클래스 만들면 이렇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런 그림에서는 우리는 강아지라는 객체는 만들고 고양이라는 객체는 만들고 싶은데 애완동물이라는 객체는 만들고 싶을까요? 안 만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pet은 pet 자체라는 객체를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가 무슨 애완동물이야? 햄스터야, 토끼야, 뭐야? 모르는 거야. 그런 애 만들어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만 만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pet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녹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베이스 클래스들이 있어요. 베이스라는 얘기는 부모 클래스를 얘기해요. 용어 중에 베이스 드라이브. 근데 저는 뭘 많이 써요? parent, child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어디든 뭐 슈퍼 서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베이스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베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add에서 펫을 쳐주면 여기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똥 누르면은 이렇게 또 만들어줘요. 강아지를. 그리고 CPP도 만들어줘요. CPP 안 쓸 거예요. 지울 거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보면 원래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만약 어떤 클래스를 상속할 거면 땡땡이 나오고 클래스 이름이 나오는데 요 사이에 접근 제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 접근 제어에 대해서 나중에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을 할 때에는 퍼블릭으로 상속을 많이 해요. 퍼블릭. 그래서 퍼블릭 펫. 그러면 독은 펫의 뭐가 돼요? 자식 클래스가 되고 펫은 독의 부모 클래스가 됩니다. 치워. 어디서? 자, 우선 강아지는 멤버 변수가 몇 개 있을까 이제? 멤버 변수가 몇 개? 멤버 변수 몇 개 갖고 있어? 2개? 1개 갖고 있죠.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네임이라는 걸 물려받기 때문에 1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성자, 소멸자를 제외하고는 몇 개의 메소드를 물려받을까요? 부모에 몇 개 있었어? 펫에. set name, get name, make sound. 3개를 물려받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자, 그러면 얘는 지금은 여기에 멤버 변수가 없지만 멤버 변수를 뭘 갖고 있어요? 네임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렇죠? 네임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강아지를 생성을 할 때 강아지가 초기화 해줘야 되는 멤버는 몇 개가 있어요? 얘를 초기화 시켜줘야 되죠. 얘의 초기화는 여기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부모 생성자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줘야 돼. 호출해줘야 돼. 만약 이렇게 만들었다.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강아지를 생성을 할 때 어떻게 생성을 할 수 있냐면은 기본 생성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또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기본 생성자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구현을 안 해놨지만 뭘 부를까요? 자동으로? 내가 상속받은 부모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호출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가 호출될까? 펫에 있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이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네임이 뭐가 돼? 무명으로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강아지를 만들면서 미미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하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 빼먹겠네.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어? 사용자가 강아지를 생성하면서 이름을 줄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생성자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일이 부모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얘를 인자로 보내서. 그럼 이렇게 만드는 순간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아지는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구현했다. 그럼 이거 기본 생성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강아지의 이름은 뭐가 될까? 미미가 될까? 무명이 될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미미가 될까? 무명이 될까? 무명이 됩니다. 왜? 이름에 미미가 왔지만 이 네임을 활용해요? 활용 안 하고 있어요. 몸체가 비어 있고 여기에 초기화 목록이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뭘 불러요?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불러줘요. 근데 이 네임을 넘기지는 않죠. 넘기자면 부모의 기본 생성자는 네임을 뭘로 초기화해요? 무명으로 초기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건 네임이 아니라 펫 네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생성되는 순서, 호출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물려봤잖아요. 또 여기에 추가된 게 있고 그러면 초기화는 이거부터 초기화되고 이거 초기화돼요. 즉 늘 항상 부모에 있는 부분들이 먼저 다 멤버 변수들이 초기화된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초기화돼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어요.
B의 부모는 뭐예요? A예요. 그러면 B의 객체를 생성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호출돼요? A의 생성자가 호출돼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초기화되는 애는 뭘까? 가장 먼저 호출되는 생성자는 뭘까? 요 그림에서, 요 A, B에서 가장 먼저 초기화되는 생성자는 뭘까? 응? 가장 먼저 초기화되는, 호출되는. 1번 A의 생성자, 2번 B의 생성자, 3번 X의 생성자, 4번 Y의 생성자. 몇 번이에요? X입니다. 예. 얘가 제일 먼저 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초기화되는 순서는 얘, 몸체 이렇게 됐죠. 명백한 초기화, 그 초기화 목록, 그 다음에 몸체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생성된 순서라고 하는 거는 몸체 부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는 X 생성자의 몸체가 실행이 돼요.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몸체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Y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B의 몸체가 실행이 돼요. 알았죠? 항상 부모를 상속하면은 나보다는 누가 먼저 호출돼요? 실행이 돼요, 코드가? 부모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된다. 내 몸체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강아지는 이제 뭐가 없어요? 기본 생성자는 없습니다. 강아지는 기본 생성자 없습니다. 그럼 얘도 기본 생성자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다 또 중복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퀄로 무명 뭐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로는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부모는 있더라도 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getName하고 setName은 더욱 입장에서는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getName과 setName은 그냥 쓸 수 있어요. 부모에 정의된 거니까 물려받아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make sound는 부모에는 선언만 되어 있으니까 얘도 선언 안 하면 make sound를 물려받게 돼요. 그럼 선언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뭐가 돼?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추상 클래스가 있는데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나는 자식은 추상 클래스를 만들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추상 메소드들, 즉 선언된 메소드들에 대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재정의해 준다 그래요. override. 그래서 요 override 키워드 요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요것도 웃기는 게 순서가 있어요. 얘가 앞으로 가면 또 안 돼. 순서가 있어. const override. 얘 두 개를 다 수식하려면 순서들이 있다. 그리고 return 멍멍이라는 거를 return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빠졌네.
이렇게 여기가 빠졌어요. 네, 됐죠? 그러면 독점 H가 있죠. 독점 H를 커맨드 C, 커맨드 V 하면 복사가 돼요. 그럼 얘를 cat 이렇게 cat 그러면 뭐였어요? 오 이건 나쁘다. 뭐 이래?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냥 복사되네. 4번 안 그런데. 그러면은 다 바꿔줘야 되네. 그래서 강아지와 비슷하게 cat을 만드는데 복사를 이렇게 복사하면 안 되나? 자바에서 이렇게 복사하면 탁 바꿔주는데. 어쨌든 cat, cat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서 만드는데 이제 강아지에는 이 부분이 뭘로 돼 있어요? 멍멍으로 돼 있고 고양이 부분 야옹으로 돼 있어요. 조건문은 없죠 아직까지. 조건문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캡 만든 다음에는 여기 와서 CPP 파일에 와서 오늘은요. 그게 안 되나? 시행을 해보고. 뭐 아까 지금 컨스트 문제가 있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오는 애가 펫에 오는 애가 고양이면 야옹 출력이 되고요. 강아지면은 멍멍이 출력되고 있죠. 그렇죠? 이 네 개의 코드에 조건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되는 걸 그 객체지향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다양성.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펫이 3조나 뭐냐 포인트 타입이지만 다양성이 동작을 해요. 이게 값밸류로 펫피 하면은 동작을 안 해요. 야옹, 멍멍 안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만든 이 강아지와 고양이 펫에 있는 make sound라는 함수가 버추얼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버추얼이 아니면 또 이게 동작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버추얼 함수가 뭔지 그 버추얼 함수가 객체지향 다양성을 구하는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